여러분, 네. 6주차 수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6주차가 되면요, 이제 중간고사를 준비하고 막 그럴 타임인데, 지금 또,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그나마 이게, 여러분 수업이, 뭐 3학년, 4학년 분들이라서 다행입니다. 만약에 1학년 수업이었다. 캠퍼스에 팔도 한번 내딛지 못하고 이렇게 사이버 온라인으로 듣고 있다면 참 비참하지 않을까요? 예. 그분들도 빨리 이제 캠퍼스에 와가지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다양하게 자기의 또 추구하는 또 대학생활을 하도록 그런 날이 곧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뭐 우리 그 보험법 문성법은 이제 고학년 과목이니까 뭐 다들 뭐 준비하고 계신 것들이 있겠죠. 뭐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또 뭐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아니면 뭐 로스쿨을 가거나 그죠?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항상 응원해 드립니다. 아셨죠? 오늘 수업은요, 우리 이제 이제 보험 계약의 중요한 부분은 다 끝냈고, 이 손해보험의 총론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인보험과의 차이점을 이제 몇 가지 중요한 테마를 공부했고, 오늘은 이 피보험 이익, 피보험 이익 완전 중요합니다. 그 다음 보험 가액, 그 다음 보험 금액,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좀 배웠던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공부할 타임이 됐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보험 금액을 보겠습니다. 용어 정리에 박스에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협정에 의해서 정한 보험자의 급여 의무, 보험자의 급여 의무입니다. 보험자의 급여 의무 최대 한도. 그래서 뭐야? 보험 죄송합니다. 갑자기 좀 이상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보험 금액을 우리가 보험금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또 보험 가액은 보험가 뭐 이런 말 쓰듯이. 그래서 이렇게 다시 정정했습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은 보험자의 급여 의무를 최대 한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손해보험, 임보험에도 전부 다 쓰이는 거죠, 이건. 손해보험이든 임보험이든 전부 다 쓰이는 용어죠. 보험금. 보험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 가액을 보시면 아까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보험에 있어서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다.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다. 피보험 이익은 뭐였어요? 우리가 금전으로 산정해야 돼요. 산정할 수 있는 보험 목적의 계약을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정도로 봤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피보험 이익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평가액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 한다. 이렇게 일단은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래서 특히 물건보험에서 피보험 평가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액을 말한다. 당연히 금전으로 평가해야 되겠죠. 금전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 자, 개념 잡으시죠? 자, 그 다음에 당사자에 따라서 미리 평가를 했다. 보험 가액을 미리 평가했다. 기평가. 아직 평가는 하지 않았다. 미평가. 그래서 우리 손해보험 중에서도 어디에서만 해당되냐?
바로 그렇죠. 물건보험에서만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뭐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 전부보험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을 기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기준으로 나누는 게 만약에 보험 이게 기본이죠. 보험 금액과 보험 금액이 같다. 이걸 왜 전부 보험이라 합니다. 그 다음 보험 금액이 더 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러 합계의 보험 금액. 보험회사의 여러 군데가 여러 합계 보험 금액이 더 클 수 있어요. 보험 가액보다. 어떤 경우에는 보험 금액보다 보험 가액이 더 클 수 있어요. 이런 보험을 우리가 구별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과보험이 있어요. 초과보험.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 말 그대로 초과한다. 뭐가 초과한다? 금액이 가액이 초과한다. 이걸 초과보험. 이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중복보험. 이건 우리가 일부보험. 이렇게 분류합니다. 뭐에 따라서?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한다. 이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 금액을 어떻게 한다고요?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 금액이 어떻게 해요?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 현저하게 초과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이거를 우리가 초과보험이라 한다. 이해됐습니까? 초과보험. 자, 그 다음에 중복보험은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한다. 그럼 뭐냐면 만약에 운수회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자동차가 많을 거 아니에요. 자동차 아니라 버스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한 회사에 드는 것보다 뭐 예를 들어서 A 보험회사와 B 보험회사, C 보험회사 이렇게 여러 회사에 중복으로 보험 들 수 있을까요? 왜? 거기에 사람들이 다치면 상당히 손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보험들 그럼 이렇게 보험 금액을 다 A, B, C 회사를 합치면 보험 금액이 많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보험 가액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이런 보험이 뭐라 그러냐? 바로 중복보험이란다. 중복. 그래서 여러 합계 이런 말 쓴 거예요. 보험 금액의 여러 합계가 크다. 중복되었다. 그래서 다시 보시면 보험계약자가 수인의 보험자와 동일한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가지는 보험계약을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 가액의 총액이 보험 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중복보험. 그래서 수인의 보험자에 대해서 보험계약을 갖는다. 합계다. 여러 합계가 보험 가액보다 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부보험은요. 일부보험은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금액보다는 가액이 더 커요. 평가가 더 많이 했다. 평가액이 더 크다.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것보다가. 알겠습니까? 이런 걸 일부보험. 전부보험은 우리가 일치되는 그런 보험을 우리가 전부보험이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걸 여러분이 좀 기본 상식으로서도 아니면 우리 베이스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이런 공부들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피보험 이익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피보험 이익이란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예, 당연히 여기는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된다 이 말입니다. 보험 계약의 목적. 보험 계약의 목적이 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됩니다. 금전으로 평가되지 않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보험의 이익이라 하고 있죠. 668조. 그래서 여러분들 668조를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가볼게요. 668조. 자, 보험계약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세요.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조문을 공부할 때 우리 법학계에 있는 모든 조문을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있죠. 뭐 이 내용의 가장 키워드가 제목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보험계약의 목적. 그래서 우리가 여기 말했잖아요. 보험계약의 목적. 피보험은 보험계약의 목적으로서 금전으로 아까 말했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668조의 보험계약의 목적은 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해서 보험계약으로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기억하시고. 자, 그래서 보험 목적에 대하여 보험의 목적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에 대하여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보험계약의 목적과 보험의 목적은 달라요. 그래서 이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보험사고와 관련해서 피보험자가 가지는 경제적 이해. 경제적 이익? 그럼 이렇게 합시다.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금전으로 산정되는 이익으로서. 그렇죠? 이렇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아까 반드시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만 한다 했어요. 이게 아니면 보험 목적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그냥 적합해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인데 우리 피보험, 특히 피보험자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 그래서 무조건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번을 보시면 보험의 목적과의 차이점이 나오죠. 그래서 보험의 목적은 보험계약의 대상인 재화를 말하고. 보험 목적의 대상이 뭐예요? 재화가 뭡니까? 재화와 용역. 뭐 이런 것도 사실 여러분 다 아시죠? 재화는 물품을 말하고 있죠. 용역은 서비스를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물건 이런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험계약의 대상인 물건을 말하고 피보험 이익은 뭐냐? 그럼 보험의 목적은 뭐야? 물건이죠. 그럼 여기서 그 물건에 대한 뭐예요?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으로서 경제적 이해관계가 뭐냐? 이게 바로 피보험 이익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이익을 말한다. 그게 경제적 이익.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즉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하고 있다. 그래서 이익이다. 따라서 피보험 이익이 다르면 동일한 목적에 대해서 보험계약도 별개의 보험된다. 목적이 목적물이 있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이 여러 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별개의 하나 독립된 별개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험 계약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피보험 이익은 손해보험에 특이한 것이고 임보험에 인정되지 않는다. 이건 누차 말했습니다. 사람은 어떻게 경제적 이해관계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냐? 못한다 이 말이죠. 네. 이런 피보험 이익의 요건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요건을 갖춰야 되냐?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피보험 이익의 요건 뭐 해야 된다?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이걸 기억하시고, 적법한 이익.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반사의 질서에 반하는 것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우리 그 민법 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적 무효로 한다. 이러한 무효 사유는 반드시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 적법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나 피보험자의 선의나 악의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왜? 그 기준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피보험 이익은 적법성은 이익 주체의 인적인 상태와도 관계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반사의 질서에 반하면 무조건 안 된다. 알겠습니까? 네. 피보험 이익. 그 다음에 경제적 이익으로 바로 그렇게 해요. 반사의 질서에 반하면 무조건 피보험 이익이 안 된다. 그 다음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으면 이익이 안 된다. 이렇게 두 가지. 자, 그래서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익은 주관적이든 객관적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뭐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단순한 어느 특정인에 한해서 감정의 이익이나 기호이익 또는 도덕적 종교적 가치 등은 피보험 이익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절대로 안 되죠. 왜? 뭐 종교적 가치에 있을 때 어떠한 내적인 가치지 이게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가치는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나의 뭐 신앙심이 얼마나 뭐 높다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그걸 어떻게 해요? 가치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네, 절대로 불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고요. 그러나 반드시 법률상 관계 또는 권리일 것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하재로 인해서 영업 불능인 기간 동안에 얻는 것으로 기대되는 희망이익. 그렇죠? 화재가 났으면 우리가 만약에 그 식당을 하는데 식당에 불이 났다. 그럼 영업을 해요? 못해죠. 그래서 여기서 그 기대되는 희망이익과 같은 사실관계도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피보험 이익으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화재 보험이 났을 때 우리가 그 경중에 따라서 뭐 한 달 동안 못하고 1년 동안 못하고 했을 때 그 피해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희망 이익이 되는데 이런 희망도 사실관계도 경제적 이익이 있을 때는 피보험 이익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좀 알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정성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확정성이 있는 이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 그 존재 및 기속이 확정되었거나 또는 웃어야 되겠죠. 그죠? 왜? 오타가 나면 막 웃으세요. 왜? 말이 안 되잖아요. 적어도 이런 말인데 적엉동 이렇게 하죠. 적엉도 발음도 안 되네요. 정엉도 이거 적어도 오타 났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사고 발생 시까지 활정이 아니고 또 웃으세요. 예, 여러분 계속 웃어야 됩니다. 웃으면 복이 온다고 했잖아요. 이 웃으면서요, 이렇게 엔돌핀이 막 생성되면요, 뭐 우울하거나 막 기분 아주 나쁜 것들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박장대소하잖아요. 아주 크게 웃으면요, 진짜 세포가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맨날 인상을 찡그리고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고, 나는 왜 이렇지, 왜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하면 거기 매너리즘에 빠지기 때문에 계속 그 쳇바퀴 돌립니다. 탈출하십시오. 여러분, 사실은 뭐 잘 안 돼도, 너무 좋다, 기분 좋다, 왜 잘 되지, 이렇게 주문을 거세요. 그럼 나중에 진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긍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타가 나면 제가 웃으라고 했잖아요. 이 교수님이 엄청 열심히 하다가 오타를 났네. 손가락 날아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타가 납니다. 이해되셨어요? 예. 그래서 적어도 사고 발생 시까지 확정이죠. 활정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까지 이걸 어떻게 여러분 읽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적엉동 사고 발생 시까지 활정할 수, 뭔 말이에요? 이게 한국말이. 예? 그래서 확정성 있는 이익이다. 그럼 적법한 이익이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어야 된다. 확정성 있는 이익이 안 됐을 때 확정성은 적어도 사고 발생 시까지는 확정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지 사고가 난 이후에 확정할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익이 확정되지 않으면 손해가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험자는 손해배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최소한 언제까지 확정해야 되냐? 사고 발생 시까지 확정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이익 요건에 대해서 어떤 이익? 적법한 이익이 있어야 되고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정적인 이익이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피보험의 이익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피보험 이익의 개념의 효능이 있는데 이 1번 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 게 된다. 효용성이 뭐냐? 피보험 이익의 책임 범위를. 그래서 두 번째 물건보험에서는 피보험 이익을 전제로 하고 그렇죠? 이익 획득의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도박성을 배제하고 초과보험, 중급보험 등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이건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보험 가액은 피보험이 평가액으로 금전으로 평가한다. 이걸 보험 가액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뭐 초과 중급보험의 기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보험들을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보험 사고가 발생하여도 피보험자는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은 뭐예요? 이게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 했잖아요. 보험 가액이라고. 그죠? 보험 가액의 한도로 보상을 받게 되므로 인위적 사고 유발을 방지하게 된다. 이런 효용적 좋은 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은 보험 계약의 동질성과 구별되는 표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험 계약의 동질성과 구별되는 표준이 되는 것은 당연한 말씀입니다. 이런 좋은 점도 있고 그 다음에 피보험 이익을 평가하는 것은 우리가 아까 보았듯이 자 피보험 이익을 평가하는 평가를 우리가 보험 가액이라 했죠. 그래서 이미 첫째 기평가, 둘째 미평가로 나온다. 그럼 기평가는 이미 평가되었다 이 말이에요. 보험 가액을. 그래서 당사 사이에 미리 보험 가액을 협정해서 협정한 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때 보험 가액은 사보가 아니죠. 사고입니다. 여러분. 좀 오타가 맞는 걸 여러분이 좀 양해 바라시고 이 경우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추정하기 때문에 반대 자료가 있으면 번복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의 보험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가액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사고에 의해서. 그래서 사고 발생 시에 정한 것으로 추정하고 혹시라도 사고 발생 시에 그 현저하게 초과되는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추정은 번복되겠죠.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사고 발생 시에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게 바로 670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요. 어디를 가시나 하면 670조를 보세요. 670조. 기평가 보험이 나오죠. 그래서 조문 옆에 해 놓으시고 자, 670조 가면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미추티입니다.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일단은 추정한다. 추정 동그라미 하세요. 간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 발생 시 가액을 현저히 초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사고 발생 시 가액을 보험 가액으로 한다. 알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이죠. 그 다음에 671조의 보험, 미평가 보험이 있어요. 당사자 간의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을 때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보험 가액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거는 한다. 동그라미 쳐서 본다, 간주한다 이 말이에요. 그 대신 거기 뭐예요? 670조의 기평가 보험은 추정한다. 알겠습니까? 요 차이점 여러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메뉴의 줄
보험 가액은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추정합니다. 그 가액이 현저하게 현저성을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고 발생 시 가액으로 보험 가액으로 한다는 것을 670조에 받고, 이게 뭐예요? 기평가. 그 다음에 당사자의 사이에서 보험 가액을 정하지 않았을 때는 미평가예요. 이 경우 보험 사고의 발생 시 가액으로 보험 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정한다가 아니고 그때 그걸로 해요. 알았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험 기간이 짧고 손해 발생의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기 어려운 보험에서는 평가가 용이한 시점을 표준하는 것이 있는데, 이를 보험 가액 변경 주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구체적으로 공부할 게 뭐냐?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이 조문에 있는 내용들도 공부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따라오시고, 이 두 번 이렇게 공부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조문에 있는 내용들을 풀어놓은 게 모든 교과서고, 이게 해설서이기 때문에, 해설서가 아니라 뭐 자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느 것들을 보더라도 이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9페이지 다시 오시면 보험 가액이 되겠습니다. 자, 물건 보험에서 피보험의 미수치입니다. 피보험의 평가이익을 뭐라 한다? 여기 보시면 피보험의 평가이익을 우리가 금전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보험 가액을 한다. 자, 그래서 즉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평가 가액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이해되셨죠? 자, 원칙적으로 보험의 목적인 물건의 가액으로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보험 가액은 변한다, 이 말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따라서 당사자 사이에 미리 피보험 이익을 가액에 대해서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기평가, 미평가로 나누신다. 아까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은 뭐야? 피보험 이익의 평가액이, 그렇잖아요. 이제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노후가 되면 그 가액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자동차를 사면 자동차의 가액이 계속 중고값이 되기 때문에 혀가 막 꼬이네요. 해를 거듭할수록 그 가격이 솟을까요? 떨어질까요? 그렇죠. 떨어지죠. 이런 것들. 그래서 가치가 하락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도 이제 보험료가 점점 사고 안 났을 때 좀 깎이죠. 감가상각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 보험 가액도 어떻게 돼요? 언제나 일정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바뀔 수 있다. 그다음 보험 금액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보험 계약의 당사자가 협정에 의해서 정한 보험 계약자의 급여 의무의 최대 한도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게 보험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 사고를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은, 자, 보험 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액은 보험 가액에 의해서 최고 한도로 정해지게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은 보험 금액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다. 그래서 보험 금액은 손해보험이나 임보험의 공통으로 있는 거예요. 왜? 보험금은 다 받잖아요. 손해보험이든 임보험이든. 당연한 거죠. 자, 그래서 개념이냐? 보험 가액은 당연히 손해보험 중에 물건보험만 있다. 왜? 왜 얘는 손해보험만 있다고요? 얘는 오로지 손해보험만 있습니다. 얘는 임보험과 손해보험 다 있다 했어요. 왜? 얘는 이 용어가 있기 때문에 피보험의 이익이 평가되는 이걸 보험 가액이라 하기 때문에. 그럼 이런 피보험의 이익은 어디예요? 임보험에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안 나온다. 이해됐습니까? 이렇게 연결되세요? 자,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은 손해보험 중에서 특히 물건보험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 관계를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에 의해서 그 범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액과 실손액이 같아 또는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일치한다.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전부 보험이라 합니다. 알았죠? 아까 얘기했던 거. 이게 기본이죠.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 그 다음에 실손액과 거기 보시면 그거 보세요. 보상액과 실손액이 같다. 이런 것을 우리가 퍼펙트한 일반적인 보험. 여기에 뭐 보험 금액과 보험 가액이 불일치한다. 이런 경우 초과보험.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중복보험. 여기는 일부보험.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아까 계속 봤으니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이런 이제 보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배울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배우고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 이제 초과보험을 공부합니다. 그럼 초과보험은 여러분 딱 들으세요. 당사자 임의로 정한 내용 중에서 보험 가액보다 뭐가 크다? 보험 금액이 크다. 이런 보험을 무슨 보험이란다? 초과보험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초과보험의 개념을 보시면 여러분 당사자가 임의로 정한 보험 금액이 키워드가 뭘까요? 당사자 임의로 정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당사자는 누구예요?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누굴까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보험자와 보험 계약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당사자예요. 알았죠? 그래서 당사자의 임의로 정한 보험 금액이 피보험 이익의 평가인 이걸 뭐라 그래요? 바로 보험 가액이죠. 그래서 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했다. 금액이 가액을 초과했다. 이래서 초과보험이다. 개념은 이래요. 알았죠? 자, 그래서 계약 체결 당시부터 초과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경제계의 변동으로 인해서 피보험 이익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에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에 의해서 경제적 가치가 떨어졌을 때도 어떻게 된다? 여기 초과보험의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상법은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보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669조 제1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669조로 오겠습니다. 조문 같이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669조 초과보험 1항 보겠습니다. 보험 금액이 보험의 목적의 가액을 보험 목적의 가액이 뭐였어요? 보험 목적의 가액 평가. 자, 그래서 보험 금액이 보험 계약의 목적의 가액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때는 보험자는 또는 보험 계약자는 보험 계약자 또는 보험자 이 사람들 당사자죠. 보험료와 보험 금액의 감액을 할 수 있다. 보험료와 보험 금액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이해됐습니까? 왜 보험 금액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 이 말입니다. 왜 현저하게 보험 가액이 어떻게 떨어졌는데 가액이 평가되는 이익이 떨어졌는데 보험금만 많이 받으면 보험회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당연히 안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보험금을 낮추겠죠. 이걸 우리가 뭐라 한다? 초과보험. 자, 이게 669조 1항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19페이지 본론으로 와서 초과보험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 당시의 보험계약을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그래서 보험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이 현저하게 감소할 때는 그때의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문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조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몇 조를 보냐고요? 바로 669조 2항을 보겠습니다. 1항의 가액은 계약 당사자 가액에 의해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3항 보시면 보험 가액이 보험 기간 중에 현저히 감소한 때도 제1항과 같다. 그럼 뭐야? 보험 금액을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사항을 먼저 보겠습니다. 1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될 때는 그 계약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기를 했을 때 우리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무효로 한다고 아까 했죠? 예, 무효로 합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는 보험료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다. 악의일 때 당연히 청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요건을 다시 우리 19페이지 오시면 요건을 좀 보겠습니다. 보험 금액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해야 된다. 이 초과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는 거래 관념에 따라서 파악합니다. 자, 그다음에 보험 가액을 산정 시기는 보험 계약의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요? 현저하게 낮을 수 있다 했죠. 낮아지면 보험 금액은 그대로 높다. 이럴 때 보험 금액을 낮게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 보세요. 이 규제의 방법. 왜 이런 걸 규제해야 되겠을까? 초과 보험을 인정하면 피보험자는 보험 사고의 발생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보험의 투기의 목적을 이용하거나 인위적 사고를 일으킬 경우가 있다. 아까 인위적 사고가 뭐였어요? 손해보험일 때는 고의 또는 중과실까지 있지만 인보험은 고의만 된다. 이걸 왜? 이걸 이용해서 투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규제를 한다 이 말입니다. 초과보험을.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각 국가는 초과보험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부분에 대해서 당연 무효라 하는 객관주의 입법이 있고 초과되는 부분, 즉 이 말은 초과된다는 말은 뭐예요? 여기 금액이 얘를 초과하잖아요. 그 초과되는 부분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고 초과하는 그러면 이 초과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서 그 초과되는 부분은 무효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인위적 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초과보험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마다. 그래서 초과보험에 대해서는 당연히 뭐하다. 당연 무효인 객관주의와 초과보험은 당연 무효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그 사실을 알았건 몰랐건 이렇게 즉 선의와 악의에 따라 효과가 달린 주관적 입법이 있는데 우리는 주관적이다. 우리는 아까 봤잖아요. 조문에서. 아까 뭐? 629조 4항에서 사기로 인할 때는 무효를 보고 그러나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는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안 때는 말은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 그래서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관주의고 단순한 초과보험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선의로 보험료와 보험 금액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있다. 그 다음에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료 불가분의 원칙에 따라서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앞으로 없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조문에서 3번 사기에 의한 초과보험은 초과 부분뿐만 아니라 전부 무효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 보험료를 지급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 사기에 의했을 때. 그러면 그 사기 보세요. 3번 주 1번을 가시면 여기서 사기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부당하게 평가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는 목적으로 한 경우가 해당되고요. 이거는 선의성, 윤리성에 기해서 악의 보험자에게 제재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의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보험료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우리 바로 이 보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럼 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초과보험이라는데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초과보험을 좀 어떻게 주관주의 입장에서 해결하고 있다. 주관주의 입장. 그렇게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게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 중복보험이 있어요. 중복보험. 아셨죠? 예, 중복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일부보험이 있습니다. 중복보험, 일부보험. 그 다음에 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또 손해보험 계약의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자 대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피보험이익과 보험금액과 가액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의 보험 먼저 이 보험이 샘플이고 이게 뭐예요?
보험 금액과 가액이 일치하고 보상액과 실보험액이 똑같은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어긋난 게 초과보험, 중복보험, 일부보험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좀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한번 가겠습니다. 아셨죠? 네. 잠깐 브레이크 하겠습니다.